네. 어제 일주일 동안은 잘 지내셨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예. 교재가 나왔네요. 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같은 교재예요. 교재인데, 요번에 이제 다른 선생님이 요거 교재를 갖다가 아주 세심하게 교정을 봐주셔가지고, 오류 같은 거 있는 걸 거의 잡아내서, 작년보다는 훨씬 완결성이 높아진 그런 교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랑 다른 선생님 이렇게 봤을 때랑 이게 보는 게 틀리니까, 예. 책이 일찍 나오네요, 생각보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용어 하다가 끝났죠? 기억 못 하셔도 괜찮은데. 예. 이번에 중개대상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교재는 32페이지에 있네요. 네. 중개대상 물건이 칠판에 있는 것처럼 5가지입니다. 자, 수업은 제가 요 PPT 화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교재는 그 다음에 정리하는 식으로 갈 거니까 교재에서 어디 부분을 나가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조금 출석 상태가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10시에 한 5분 계셨나? 자, 우리가 이제 중개업소 차리면 중개해 줄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어요. 에? 어떤 거지? 이거가. 예.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건물 많이 하시겠죠? 아파트. 요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조정이 있어서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막,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한 13억은 가요. 30평대가 13억 정도 가니까, 요것이 중개상물 되는 거죠. 네. 무슨 호반, 롯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개보수는 보통 한 0.4, 0.5 정도 받으니까, 우리 보통은 이제 관심 있는 건 중개대상 물건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볼까 이 관심 있잖아요. 0.4 정도 받는다고 치면 4, 3, 12, 4, 1은 400 매매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일 때. 예. 그러면 한 400, 그죠? 500 이렇게 돼요. 20억짜리면 어떻게 됩니까? 강동 가면 거의 20억 육박이에요. 0.4면 그래도 좀 깎는다고 해도 한 7, 800 될까? 700 이렇게 되니까 요 정도 한 건에서 이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증이 흔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일이 흔하지 않은 거예요. 세무사요. 아주 세무사는 직업상 어떤 직업이냐면 발발발발발 이런 직업이에요. 몇십만 원,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제 비리를 저지르면 커요. 내가 양도세 줄여줄 테니까 양도세 감액된 거에 몇 프로 주라 이런 식으로 당기면 크게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 사람만 세무사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비리를 저질러야지. 우린 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중개사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응? 행정사도 부러워하는 측면이 있어요. 행정사도 30만 원, 어떤 거는 5만 원짜리도 있어요. 2만 원짜리도 있고. 좀 센 건데 200만 원. 근데 물론 센 것은 또 1000만 원 단위도 있고 그러긴 해요. 여기도 성공보수 비슷한 게 있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중개업소도 언제나 700, 800인가요? 200도 있고 100도 있고 100 미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오피스텔 빼고는. 그러니까 중개 자격증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하나도 꿀리지 않아요. 꿀린다는 말이 이게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래서 빨리 자격증 따셔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부진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 자격증을 빨리 따시면 부동산은 무조건 사이클이에요. 이게 안 좋죠? 그럼 무지하게 올리려고 애를 써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언제는 또 좋은 시대가 와요. 그러면 막 너도 나도 오픈하고 너도 나도 하겠다고 강의실 다 찰 거예요, 또. 그러다 또 이제 경기 안 좋으면 또 설렁해지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부동산 경기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쉽지가 않아. 왜냐면 여성분이 없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한테 치여. 의사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의 의사소통 방법과 여성분들이 달라. 우리 손님들 오시면, 여성분들 오시면, 하도 그냥 밑도 끝도 없던 얘기를 갖다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본질로 못 넘어가요. 애 교육 못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못 해가지고 그거 얘기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 부동산 때문에 오셨지만 그 얘기를 한참 주변을 돌고서 이제 그래서 1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떠냐고 이렇게 나오니까 속이 터져버려요. 근데 여성분들은 또 그런 게 아니야. 물론 그게 기술상적으로 이렇게 커트해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여성분들은 그게 다 대화가 돼. 그러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한다, 그렇게 되면 그게 끝이야, 그냥 그게. 근데 만약에 남자가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내 편을 만든다 그러면 그 남성분은 아마 병 생길 거예요. 쉽지가 않아 그게. 그래서 남성분들은 거기에 적성 맞은 사람이 있어요 또. 전혀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굉장히 막 세심해. 그러니까 거기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여성으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 저희도 몇 분 봐요. 남자들 중에. 여자보다 더 잘해. 그분도 대화 방식을 보면 빙빙 돌려요. 중개하고 아무 관련 없는 뭐 골프 얘기를 한참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본론 딱 들어가서 근데 그 전에 이미 딱 끈끈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 적성 있는 거야. 그 남자는. 근데 그게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로 가도 똑같아요. 공장으로 가도 똑같고. 인간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돼.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남성분들도 사실은 그런 걸 길러야 돼. 여기서 잘하는 사람이 여기 가서 못할 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 시장은 여성분들의 진출이 아직은 조금 미약한 편이야.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한테 맞다는 거야. 여성분들 여기 진출하죠? 예, 우리 딴 세상으로 가야 돼, 남자들도. 못 이겨. 예.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중개할 일 없어. 예? 자, 그러면 이건가? 어떤 건가? 건물. 건물이 뭐냐 그랬을 때 건물은 땅에 붙어 있는데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걸? 붙어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경착물이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지붕도 있고 이거지? 기둥도 있고 요거지. 요거 기둥. 그다음에 주벽이 있는 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요걸 건물이라고 한다는 거지. 민법 시간에 배우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과목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저것. 교재 몇 페이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응? 이걸 건물이라고 한다.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 중개사법은 어떻게 해요? 민법 시간에 배운 건물 그게 요겁니다 하고 끝이야. 그죠? 에?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실제 중개할 때 미등기 건물, 미등기는 등기 안 난 건물이란 거예요. 이거 중개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미등기 건물인데, 등기 안 난 건물인데.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신축 빌라는 이게 등기 났어요, 안 났어요? 보통 안 난 경우가 많아. 근데 전세 놔달라고 그러잖아, 주인이 와가지고. 그게 이거예요. 많아.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장은 있는데, 대장은 만들어졌는데, 등기 안 난 상태에서, 중개해주는 경우 꽤 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입주장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중개사물이라는 얘기가 이게, 이거 건물이잖아요. 자,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도 좀 필요한 내용들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중개사물 중에서 세차장. 이런 세차장 보셨어요? 정식 세차장이 아니잖아요. 조립을 해놨잖아요, 지금. 요 땅은 어떻게 해? 원래 노는 땅이야, 노는 땅.
응? 근데 땅을 놀리게 되면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땅값 올랐을 때 팔아먹으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가 돼서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물어야 돼. 그래서 놀리기를 싫어해. 그래서 요 위에 비어있는 땅 여기다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더라도 다른 사람이 여기서 세차장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한다든지 모델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세금에서 유리할 수 있잖아. 그걸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제 세무사가 이제 그걸 이렇게 해주는데 세무사도 대부분 상담을 언제 하냐? 일 터지고 나서 상담을 여러분들이 요청해서 받아.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세무 컨설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일 벌어지기 전에 이 나대지, 빈 땅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무 지식이 없다. 그랬을 때 세무사가 막 가르쳐 준다고. 이거 놀리지 말고 뭐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예.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계속 놀리고 있다. 오늘 보니까 땅값이 막 2배가 되었네. 딱 팔라고 했더니 세금 이렇게 돼버리면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금을 언제나 생각해 주시고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세무사한테 보여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시각이란 말이에요. 응? 세무사하고 친해야 돼. 변호사보다. 세무사 언제나 가까이 있어야 돼. 세무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세차장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조립을 해놓은 거죠. 요게 지금 땅 주인 A인데 B가 요 땅세를 주면서 지료라고 하죠. 땅을 빌려가지고 이걸 하고 있어. 그래서 돈을 꽤 벌고 있어. 근데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거야, A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넘기고 싶어. 한 5년 정도 빌려가지고 세차장 하려고 그랬는데, 응? 자기 돈 가지고, B가 자기 돈 가지고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넘기려고 해요, C한테. 그럼 우리가 소개시킬 수 있냐, 이 말이지. 중개 대상 물건 될까요, 안 될까요? 중개 대상물 아까 5개잖아. 토지, 건물. 아까 3개 있는데 3개는 필요 없고, 토지 아니면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이건 뭐예요, 지금? 땅을 거래하는 거야? 아니잖아, 뭐예요? 구조물을. 그럼 이건 건물이에요? 위에 거 세차장, 요거 구조물이, 이거 건물이에요, 이거? 금방 뜯어낼 수 있어요, 왜? 정착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건물 아니거든.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여기 시험이에요, 시험. 잘 나와. 금방 맞춰 여러분들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건물 아니라고. 그런데 B가 우리 중개의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 이거 지금 5년인데 한 2년밖에 안 했는데 세차장 영업 자리가 좋아서 잘 되는데 이거 자기가 뭐 권리금 받고 넘기고 싶다는 거야. 그 우리가 소개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이거 권리금 얼마 5천만 원 받아주면 500 주겠다는 거야. 그 우리는 세차장 영업하겠다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권리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이게 소개시킬 수 있다 없다? 소개시킬 수 있다. 있다라고. 해야지 500을 버는데. 그렇지만 이 소개를 중개라고 하진 않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해서 돈 받아도 중개업이 아니야. 중개업은 아니지만 우리가 맨날 사무실 차려서 중개업만 해라 그런 법 어디 있어? 중개업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법에서 금지하지 않느나 노터치야 노터치. 내가 중개업도 하지만 대신 이건 중개 활동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요. 우리 중개사의 밥그릇이 아니야. 그러면 동네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해줬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중개 대상 물건은 우리 중개사들의 밥그릇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을 중개를 해주고 거기서 돈 받는 중개업은 이 대한민국에서 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이 뜻이라고. 밥그릇. 중개상물이 뭐예요? 밥그릇. 여러분의 우리들의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밥그릇 아닌 거 집적돼야지. 응? 법에서 못하고 되어 있지 않는 한 집적될 수 있다는 거지. 응? 이것도 하셔야지 이걸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 그지요? 응? 예. 사실은 요 과정에서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땅에 대한 그죠? 계약 자체의 명의가 바꿔지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은 또 중개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어. 아시겠어요? 빌린 사람이 비었다가 시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계약서 새로 써야지. 땅에 대한 계약서. 그건 중개지. 근데 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아니고. 지금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실력이 올라와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야.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이해가 되면 바로 짐 싸우고 집에 가도 돼. 그만큼 이게 본질이라고, 본질. 이게 정확한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 중개대상 물건 중에서 몇 가지만 보고 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이 있죠? 이거 뭐 주상복합인가? 뭐 힐스테이트 뭐라고 돼 있네. 아파트 분양권 이건 뭐예요? 지금 건물이 서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아니지. 3년 뒤에 입주래. 그래서 분양시킨대 지금. 이걸 선분양이라고 그러죠. 선분양. 분양이 선분양만 있는 게 아니고 후분양도 있죠. 후분양은 어떤 거예요?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다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분양시키는 거잖아. 근데 아무래도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많지. 짓고 있으면서 이제 분양을 시키는 거예요. 분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최초의 매매를 분양이라고 그런다고. 분양받았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 매수했다는 뜻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분양하는 그 모델하우스야 지금. 모델하우스 나왔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분이 막 뭐라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뭐라고 막 얘기하죠. 이건 어떻게 되고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면서. 여기 사람이 많이 올수록 분양률, 계약률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일하는 첫 출발지가 요 분양사무실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으로 일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 상담하는 분으로. 그 옆에 막 책상 놓고 앉아 있다가 막 이렇게 해서 막 분위기 막 올라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떤 몇 호 있어요? 뭐 몇 동 있어요? 막 그런 거 물어보고 막 와가지고 하면 막 얘기해서 앉으시라고 하고 하면서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거 분양이잖아 분양. 거기서 일할 수도 있어. 한 건 잘하면 그건 또 이게 세. 1,000만 원 막 떨어지고 자기 혼자 다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요 어떤 분이 요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이제 분양 계약서를 꺼내들어서 도장을 꽉 찍고 이제 돈을 일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분양받았지. 근데 분양받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는데 이게 막 어떻게 여기가 뜬다더라 어쩐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도 나오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피가 붙기 시작해. 그 분양가가 막 피가 막 5천이 붙었네 1억이 붙었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양계약서 쓰고 나서 한 달 지났는데 막 가격이 올라가더니만 1억 순식간에 1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 저 피 줄 테니까 팔으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럼 여러분은 팔아 안 팔아? 분양 받을 때 이거 10억이었어. 근데 피가 1억 붙었다는 거야. 순식간에 한 달 만에 1억 벌었어. 이거 파냐고 안 파냐고. 정답이 어디가 있어요. 다 사람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피 1억 받고 판다. 그죠? 그랬을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거 앞으로 유망합니다. 여기 나중에 지하철도 더 연장되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지금 이거 피 1억 주고 사도 나중에 이 15억, 20억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사지. 피 1억을 얹어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부동산에서 이거 소개시킬 수 있냐고. 부동산은 중개업소 얘기하는 거야. 소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이게 중개대상물이란 거야. 이 분양권이. 그 분양권은 그러면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냐고. 건물은 뭘 건물이라고 그랬어, 아까? 땅에 붙어 있는데, 지붕이 있고, 주벽이 있고, 기둥 세워진 거라고 그랬잖아. 이거 지금 지붕 어디가 있어, 지금? 공사도, 탑하기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응? 건물 아니잖아. 그렇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법에 따라서 사고 팔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모순은 맨날 존재해요. 어느 분야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상식적으로 해결해. 사고 팔 수 있잖아, 법에서. 그럼 이거 중개대상물로 해야 되겠다. 결론이 먼저 나와요, 여러분. 현실이잖아, 상식이잖아. 이건 중개대상물 삼는 게 맞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중개대상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분양권이. 그런데, 자,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예. 이게 철거민 입주권은 뭐냐? 이 서울시 땅인데요. 구룡마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근데 여기에 지금 판자촌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판자촌을 그 집을 짓고, 응? 허름한 뭐 비닐하우스 뭐 이런 거 짓고 막 살고 있잖아. 그것은 A, B, C가 그 비닐하우스 집 허름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서울시 땅인데 이 건물은 서울시께 돼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여러분. 위법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게. 땅 위에 건물이 딱 세워졌어. 뭐가 불법 건축물이야.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그거 땅 주인께 되냐고.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부합이라는 거 안 배웠죠? 작년에 공부하신 분은 배운 거고. 그래서 원래 땅 위에 뭐가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건 원래 땅하고 뭐예요? 한 몸뚱아리가 되는 거야.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러면 누구께 된다는 거예요? 땅 주인 거. 땅 위에 A 땅이에요. B가 뜻한 바가 있어서 남의 땅인데 감나무를 심어놨어. 감나무 키워가지고 감 따먹으려고 이 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1년 정도 지났더니 감이 열렸어. 그래서 요 B가, 감을 심은 B가 감을 따먹었지. 이 감, 또 감나무는 B 거예요, A 거예요? 감 따먹었다니까? 입속으로 들어갔어,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이 감이나 감나무는 땅 주인 거예요? 아니면 심은 B 거예요? A 거예요, A 거. A 거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뭐가 붙어 있으면 땅 주인 거라고 그랬잖아. 그걸 부합이라고 그랬잖아. 부합. 한 몸뚱아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 게 우리 형법이 그렇게 재밌어요.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 감을 따먹은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된 판례가 있어요. 왜? A 거니까 감이. B가 심었는데 A 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걸 부합이라고 그래. 그런데 땅 위에 붙어 있어도 땅 주인께 안 되는 게 있지. 그게 뭐예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남의 땅에다가 또는 시유지에다가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사고 낸 사람이 많다고. 그 건물은 누구 거? 지은 사람 거예요. 땅 주인께 안 되고. 그렇지만 이런 건물은 불법이요, 합법이요? 불법. 그러면 건축법을 아직 안 배우셨을 거예요. 건축법에서는 이런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때려 부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서울시가 자기 맘대로 때려 부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법 절차를 밟아가지고 서울시가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야, 네 손으로 부숴. 안 부수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강제로 부술 수 있어? 누구 데리고 가, 누구? 뭐 힘센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야, 철거 반원이라고 그러잖아. 가가지고, 철거 명령을 서울시에서 내렸는데 안 부수니까 가가지고 이걸 집행하는 거예요. 이걸 대집행이라고 그래, 대집행. 때려 부숴 막.
절차가 좀 있어요. 그 없앨 수 있지. 그렇지만 그 없어지는 그 건물은 민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법으로 봤을 때는 그건 누구 거야? 건물 주인들 거야. 건축법은 공법이에요. 공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술 수 있다는 거지. 두 개가 충돌되잖아. 우리 최희대 선생은 계속 얘기할 거야. 그거 이 사람 거야. 어디다 손을 대? 이렇게 할 거고. 진창원 선생은 뭔 소리야? 부숴야지. 이렇게 할 거야. 둘이 충돌되는 거야. 누가 이길 것 같아? 진창원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 최희대 선생님이 이길 것 같아? 에? 최희대 선생님보다 진창원 선생님 힘이 세게 보이지 않아? 날카롭잖아. 무서워 죽겠어. 전화하면 무서워 죽겠어, 그냥. 뭐라 카나? 그러면서. 빨리 안 오나. 그래서 때려 부숩니다. 그런데 사법적으로 봤을 때 내 건데 왜 때려 부숴 이렇게 말은 하지만 좀 목소리가 줄어들죠. 왜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건물주인 입장에 봤을 때는 그냥 물러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깨동 맞아. 그리고 앞에서 들어 눕죠.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철거하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야, 이거 원래 부숴도 너 할 말 없어. 근데 사실은 이제 너가 여기다 집 만들어서 지금 그러고 너 또 딴 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요새 얘기로 하면 장기 전세 주택 하나 줄게. 공짜로 사는 건 아니잖아. 뭐 월세를 내거나 또는 보증금 묻어놓고 사는 거잖아. 또 갈 곳이 없다며. 그러니까 협조하면 내가 장기 전세 주택 하나 줄게. 응? 그렇게 하는 옛날로 치면 야 분양권 하나 줄게. 분양받을 그 딱지 하나 줄게. 이렇게. 그래서 뭐요? 철거되는 사람들이 뭘 받는 거예요? 협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철거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 실무적으로. 딱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딱지. 그치. 예.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이번 11월 달 진도가 6월 달쯤 끝날 것 같아. 근데 다 이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철거민 딱지는 갖고 있는 사람이 A, B, C인데 요 사람이 이거 철거에 협조하면 딱지 한 장 준대.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C가 이 딱지를 갖다가 갑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팔아먹을 수가 없어. 왜? 이건 이 사람이 C가 갈 데가 없다고 하니까 에? C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게끔 뭐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야. 누구한테 혜택 주는 거예요? C한테. 근데 이 갑은 누구냐? 이 사람은 엄청 부자야.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딱지를 사면서 야 내가 5천 더 얹어줄게. 나한테 넘겨. 그 나중에 너 분양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 그러면 너 이름으로 분양 넣어. 그럼 내가 그 분양가는 분양 대금은 내가 다 낼게. 그 나중에 이제 분양 받아갖고 너 앞으로 등기하면 그 뒤에 나한테 등기 줘야 돼. 대신 내가 피로 5천 줄게.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5천을 줬지만 나중에 그 분양 받았던 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돼서 이 사람이 돈을 다 벌어. 이 사람은 조금 벌고. 현실이지요. 근데 그게 불법인 거예요. 거래가 못하는 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 사장님이 중간에서 이 딱지를 팔고 사는 것을 소개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건. 소개시키면 형사처벌이야,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근데 이거 5천에 이거 딱지 사주게 되면 복비로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준 게 없어요? 이거 소개해야 안 해?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안 해요?
진짜로. 대부분 하는데 갈 때 가더라도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중개업소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요, 안 해요? 많이 해. 변호사는 불법적인 행위 해요, 안 해요? 많이 해. 변호사가 사무장, 그러니까 법률 브로커, 사무장, 사건 따오는 사람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이 써서 하잖아. 알게 모르게. 명함 파줘갖고. 그래서 변호사는 그렇게 탈법적인 행위에다 들키면 변호사 자격 잘리고 뭐 이렇게 퇴출되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런 변호사가 꼭 그 사람은 아닐지라도 다른 자격증에서 자기 밥그릇을 침해하는 그런 활동을 하잖아. 죽여버려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형사 고소, 고발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걸핏하면 고소 고발해요. 너 죽어봐라 하고. 고소 고발 당하면 그게 처벌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은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당해서 모르죠. 한 건만 고소당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자료 준비하고 해도 돈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하겠다고 막 겁주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지만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거 어디 이거 지우는 건가? 이건 완전히 없어지는 거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중개상물 되는데 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아닌 것 중에는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거 뭐 아까 뭐가 있죠? 세세랑 구조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해먹을 수는 있어. 근데 중개가 아니야. 그거 해가지고 그러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받는 돈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딱지는 어때요? 법 위반이야. 소개시키면 안 돼. 형사처벌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건 걸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요새 관심 있는 건 영업권입니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죠, 이거. 요 순댓국집이 있는데 장사가 지금 허름해 보이지만 맛집. 아주 유명해. 손님이 끊이질 않아. 오래돼서 30년. 단골 많지. 단골. 노하우라고 돼 있죠? 단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장사 잘 되지만 권리금을 갖다가 요 사람이 1억을 준다고 하니까 넘기고 싶은 거야. 가게를. 순댓국집을. 그럼 이 사람 왜 1억이나 주는 거예요? 그 사람 퇴직하신 분이야. 48인데 퇴직했어. 지금 저희 동생도 지금 55인데 대림산업단이거든요. 얼마 이틀 전에 전화했더니 되게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 이제 나갈 것 같은 분위기. 그래서 한 3, 4년만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감은 하죠. 사람이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하고 여기도 그런 분 계실 텐데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에 벌었던 그 돈을 벌 수 없다는 거하고 그 상실감이라는 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겪어. 저도 겪어봤고 이제 겪는 사람도 많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일할 수 있고 돈벌이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소중함을 좀 알지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가 지금 이제 고3이야 이제 시험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고3은 우리 애기한테 학교 이제 태워다 주면서 지금 이제 시험도 다 끝나가지고 별로 할 일도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냐면 그 직업이라고 하는 딴 얘기가 내버렸어. 근데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어떡하냐 시간이 없어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직업도 있고 또 뭐 그보다 좀 안 좋은 직업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보수가 적더라도 직업이 있어서 매일 왔다 갔다 출퇴근도 하고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우리 이제 그 작은 아빠 우리 내 동생 예를 들어준 거야. 아직 퇴직은 안 했지만 거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아직 취직도 안 한 우리 큰 놈한테 퇴직의 그런 그걸 얘기하면서 깨달으라고 하면서 그 얘기 끝났을 때 제가 이제 내리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거 알아먹으려나 아직 취직도 안 한 놈인데 제가 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더라고. 취직한 뒤에라도 할 건데 지금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래. 그리고 직업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라는 게 뭐 별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 선호하지 않는 직업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좋은 직업, 선호한 직업 뭐냐? 아빠가 자식한테 시키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인 아빠가 아들 의사 시키려고 해요. 변호사인 아빠가 아들 변호사 했으면 좋겠다 해요. 변호사도 힘들긴 해요. 그런데 하여간 자기 경험상. 공무원인 아빠가 딸한테 공무원 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요? 에? 아버님이 공무원이세요? 거의 시킵니다. 특히 딸한테는. 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데리고 와가지고 시켜. 공무원 해보라고 그래. 그런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연봉이 뭐야. 저 월급이 200밖에 안 되고 뭐 그래서 이거 안 하고 이딴짓 안 하고 뭐 저 편의점에서 알바해도 250 벌고 뭐 이러는데 무슨 200만 원 왜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부동산을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월급 받아서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정말 초대박 터트리는 사람 있잖아. 1년에 연봉이 막 그나마 뭐 2억 3억 되고 이런 사람들 거기서 그 정도는 그것 갖고 부자 될 수 있겠어.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일궈요. 그러니까 직업은 직업일 뿐이에요. 다른 걸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강남에 있는 부자들 월급 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이요? 아니야. 근데 젊은 친구들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알바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고 뭐 공무원 뭐야 그거 하고 앉아 있어. 공무원 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편견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맨날 옳은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언제나 바탕 깔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지금 장기 포석이 뭐냐면 우리 애기한테 대학이 어느 대학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아니면 공사 이거 공부해 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장기 포석은. 그래서 밑자락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 지난주에 2주 동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온 사람 전부 다 공무원 출신들이야. 얘기 들으면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야. 자기 딸이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한테 시키는 직업은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 공부시킬까 안 시킬까? 안 좋은 거 시켜? 좋으니까 시킨 거예요. 이 중에서 또 계실 수 있어? 아빠가 따오래요. 엄마가 따오래요. 아무 관심이 없는데 하여간 따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퇴직하셨다. 퇴직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퇴직하셨는데, 이제 퇴직금 매덕 받아서 나왔는데, 돈벌이가 없잖아. 물론 이제 뭐, 공무원 같은 경우 연금이다.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게 뭐 국민연금도 있고 그러지만 공무원 연금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거기 지금 사람들 전부 다 한 300에서 400원 받더라고. 뭐 둘이 받으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러면 뭐가 부족해? 부자로 살 필요 없어. 그냥 평범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건데.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를 지금 여러분한테 하고 앉아요.
전혀 무시하시면 안 된다고. 응? 당장 막 월급이 세다고 그래서 45살에 퇴직한다니까? 막 몇 억씩 줘서 내보내. 금융권도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하려고 그래. 그래서 1억을 주고 퇴직금 중에 일부를 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이게.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쉽지가 않다고. 아무리 잘 되는 집이었다고 인수받았다고 잘 돼? 보장 없어. 엄청 노력해야 될 거야, 아마. 여기 시설, 여기 보면 탁자나 냉장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넘겨봤잖아. 이거 좀 낡았기 때문에 한 2천만 원 쳐준다. 이렇게. 근데 이게 크지, 단골이. 예? 예. 이게 한 한 7천 정도 되고. 점포 위치. 아유, 이건 들어가 있다니까. 이건 별로 없어. 1,000만 원 쳐줘. 이게 거의 8천이야. 그래서 1억을 준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가지고, 어디 순댓국집, 식당 좀 이렇게 할 만한 자리 없을까요? 물어봤을 때. 여러분 장부에 요 사람이 어떻게 해? 권리금 1억만 받아주신다면 넘긴다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갑시다. 순댓국집. 응? 권리금은 1억.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1억을 받게 만들어줘서 둘이 계약을 한다고? 이걸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그래.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실무적으로 쓰는 말. 근데 이제 저 뒤에서 배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원래 쓰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는 권리금 계약이에요. 이거에 권리금 계약서를 써서 이 가게를 인수받는 거야. 그러면 1억을 받아주면 여기 1,000만 원 주겠다고 했어. 그래서 가게 인수받게 도와주고 넘기게 도와주고 1,000만 원을 챙겼어. 자, 그러면 요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쓰게 도와준 우리 부동산 사무실은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전제가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영업권이야. 권리가 영업권이에요. 그럼 영업권을 사고 팔게 도와준 계약이야. 그럼 영업권이 뭐예요? 거기 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단골을 갖다가 승계받은 그런 단골을 쓸 수 있는 권리, 이게 영업권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권을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때 주는 돈이 뭐야? 권리금이야. 그러면 이 영업권을 사고 팔게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은 중개다 아니다? 중개가 아닌 거예요. 중개가 되려면 이 영업권이 뭐가 돼야 돼? 중개 대상물에 들어가야 돼. 영업권은 중개 대상물인가요? 영업권 어떻게 보면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 그죠? 고객들 이런 거니까. 그래서 얘가 중개 대상물에 안 들어가. 중개 대상물 뭐예요, 여러분? 땅이잖아, 땅. 건물이잖아. 이건 건물이 아니잖아. 건물에 순댓국집에 묻어있는 가치지, 가치.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요 계약서 쓰는 걸 도와줘봤자 중개가 되지 않아. 그럼 중개가 아니니까 우리 못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거 소개 못해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중개 상물이 아니어도. 그리고 더 좋다고. 왜요? 중개보수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받든 2,000을 받든 얼마를 받든 자유야. 에? 그런데 보통 이렇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했을 때 아까 세차장 구조물처럼 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 A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점포 주인.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점포 주인으로부터 그 점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게 아니야. 영업권을 받은 거지. 그럼 이 사람은 계약을 한 번 더 해야 돼. 주인이랑. 무슨 계약이에요 이게?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고. 점포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거기서 순댓국집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업권만 넘겨받은 거예요. 이것은 점포 빌리는 계약이에요. 두 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점포 임대차 계약을 부동산 사무실에서 둘이 보증금 2,000에 월세
150만 원으로 이 점포 임대차 계약을 써줬어. 중개예요, 아니에요? 이거 중개거든, 이건. 그러니까 상가 중개하시는 분은 보통 이것도 하지만 권리금 있는 건 이것도 해. 두 장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위에 것은 뭐죠? 점포, 부동산, 건물이니까 중개고, 밑에 건 중개가 아니어서. 위에 거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법적 한도가 상한선이 있고, 밑에 건 없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론적으로 맞는데 잘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나서 퉁 쳐가지고 뭐요? 보통 요 정도 10% 받거나 뭐 8% 받거나 5% 받거나 이렇게 되면서 이것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루어졌을 때 이거 잘 안 받고 그냥 요거 받고 능력의 여러 사람에 따라서 이것도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이 사람이 너무 순진하고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제 첫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런 권리금 계약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를 중개사가 써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거예요. 이런 권리 양도 양수 뭐야 이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를 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이걸 써주면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새 행정사 지금 보면 홈페이지 가게 되면 그 권리금 계약서에 대한 표준 계약서 같은 거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권리금 계약서 쓸 때는 이거 써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응? 그러니까 이제 영업권 양도 양수하는 계약 체계를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관련된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써줘야지만 법에 맞는 거예요? 행정사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소개는 누가 하고? 중개사가. 계약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부동산 사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옛날에는 소개도 자기가 하고 그 계약서도 자기가 썼는데 이거 쓰면 위법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는 요새 열풍이 부는 게 행정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나와. 그 따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2차가 이제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힘들다 생각되시면 어떻게 다 하고서 이거 도장 하나 찍어주라고 하면서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이렇게 한다고. 그럼 자기가 여기서 1000만 원 벌어 500만 원 버는 것 중에서 좀 떼줄게. 아 더럽다 이렇게 하면서 떼줄게 좀 도장이나 좀 찍어줘. 그래서 저 5만 원권 4장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 가져가 그래.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좀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생각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부동산 도장이 들어가면 안 돼 이제 거기에. 그럼 권리 양도 양수하는 계약서에 부동산 사장님 도장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행정사한테 20만 원 떼주는 것 같아. 이것도 좀 아깝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자격증 간에 이런 자기 밥그릇 싸움이 격화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동산에서 재계약서 많이 써요. 2년 계약했다가 재계약서. 이것도 최근 판례가 행정사의 업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걸 써주면 이제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판례 나온 뒤로 이제 홍보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일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한테까지 일반화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누가 뭐 처벌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때다. 지금은 그냥 뭐 내가 지금 뭐 써주는데 뭐라고? 행정사가 뭔데? 뭐 알았어. 뭐 그리고 막 써줘. 그러면 이제 딱 시나리오는 그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한 명이 당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소문 납니다. 야, 뭐 했다가 뭐 벌금 얼마 받았대? 막 소문 나면 그때부터 이제 행정사를 찾을 거예요. 아니면 행정사한테 5만 원, 10만 원, 그냥 한 5만 원 받는데 5만 원 재계약서 받는데 5만 원, 10만 원인데 얼마나 주겠어요 그거? 우리가 재계약서 써주고 많이 받아야 10만 원이요. 좀 짠 사람 5만 원 던져놓고 와. 그 5만 원짜리. 우리도 받아 바로 던져버려 그냥 이렇게. 거기까지 이제 막 이제 밥그릇 싸움 하는 거야 이제. 참. 어쨌든 하여간 우리
이 세상 자체가 이게 생존 싸움이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지. 요새 이제 행정사 영역하고 중개사 영역이 서로 막 으르렁대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서 자 하나만 질문 드리고 쉬려고 지금 이런 영업권을 갖다가 중개 대상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움직임이 있다 없다? 있다. 개정안도 있다 지금. 응?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부동산님이 우리 걸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야. 영업권. 우리 지금까지 해왔는데 왜 행정사가 하게 만드냐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가져왔어 중개상물로. 이제 법을 바꾸는 그 개정안도 있어요 지금. 이게 통과됐다고 해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개대상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걸 알선해주면 중개가 되고 중개가 되는 순간에 법정 한도가 있죠. 언제 어떻게 500을 벌고 어떻게 1000을 받을 거예요. 못 벌어 이제 끝이야. 그래서 작은 걸 지키려고 하다가 큰 걸 놓치는 결과가 되는다고. 가져오면 뭐해. 받을 수 있는 게 0. 몇 프로 1%도 안 되는데. 에? 망하는 거예요 시장.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지. 차라리 500을 받고 5% 500 받고 행정사한테 거기다 침탭 해다갖고 20만 원 던져주는 게 나아. 그래서 누가 부자가 되겠어? 행정사가 부자가 되겠어? 여기 부동산 상가 중개하는 분이 부자가 되겠어? 좀 생각 좀 하고 하라고 세상을. 잠깐 쉬겠습니다.